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을 사용한 계산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에서 calc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calc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것인데, 먼저 메인 프로그램 부분을 조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im 해서 calc.c 하면은 파일이 열리고요. 앞에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stdio.h를 include 하고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함수에서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어떤 수식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수식에서 연산자 및 피연산자를 한 번에 하나씩 인식을 해서 받아들인 후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getOp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지속적으로 불러서, 즉 end of 파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러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hile loop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while loop에서는 getOp 함수를 지속적으로 부를 겁니다. 이 getOp 함수는 return 값으로 어떤 연산자를 읽었는지 혹은 피연산자를 읽었는지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 리턴 값은 인티저 값으로 타입이라는 변수에 임시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getOp를 호출한 다음에 타입으로 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end of 파일이 아닌 동안 지속적으로 다음 연산자 혹은 피연산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연산자일 경우에는, 물론 연산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타입뿐만 아니라 피연산자의 값을 역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문자열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어레이를 하나 넘겨줌으로써 그 문자열을 이 어레이에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는 캐릭터 어레이고요.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이즈를 심볼릭 컨스탄트로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ax op가 되겠고요. 이 심볼릭 컨스탄트를 정의하겠습니다. define 해서 max op는 100 정도로 주면 충분하겠죠. 이때 넘겨져 오는 타입에 따라서 연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서 이 타입별로 어떤 일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피연산자의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넘겨오는데, 이때 symbolic constant로 number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산자는 보통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그 연산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때까지 계산된 값을 스택에서, 이 연산은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인데 스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택에서 마지막 것을 꺼내다가 출력하게 되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에러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디폴트 조건으로 이를 받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문이 나와야 되겠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etOp 함수는 이와 같이 리턴 값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먼저 적어볼까요? int getOp 해서 이때 넘겨주는 아규먼트는 캐릭터 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레이에 피연산자 값이나 혹은 연산자를 담아서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인 함수가 일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각 케이스별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른 함수가 완성되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Op라는 함수 자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Op는 스탠다드 인풋으로 들어오는 문자들을 해석하여 연산자 또는 피연산자를 골라냅니다. 한 번에 연산자, 피연산자들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etOp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getOp.c라는 함수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요거 라이트를 안 했네요. 열면은 마찬가지로 stdio부터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이 getOp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프로토타입을 먼저 이와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이 메인 함수는 테스트할 때만 사용이 되고 실제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 캘큘레이터를 구성할 때는 제외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컴파일러 디렉티브를 사용하죠. 그래서 특정한 심볼릭 컨스턴트가 정의되어 있을 때만 메인 함수가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f def라는 조건문을 쓰고요. underscore test 이렇게 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and if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underscore test라는 symbolic constant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안에가 컴파일 할 때 포함이 되고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포함되게 하려면은 여기에 define underscore test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요 라인이 있는 한 당분간은 요 메인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메인이 컴파일에 포함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getOp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etOp 함수는 정수를 리턴합니다. 그 정수 값에 읽어드린 값이 연산자인지 피연산자인지를 구분해냅니다. 이때 피연산자일 경우에는 넘겨준 캐릭터 어레이에 그 피연산자 값을 캐릭터 스트링 형태로 집어넣게 되죠. 연산자일 경우에는 보통 한 글자로 구성되는데 그 한 글자가 이 캐릭터 스트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수에 넘겨진 캐릭터 어레이에 피연산자 혹은 연산자 한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첨자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또한 스탠다드 인풋에서 읽어드린 문자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C 변수를 이와 같이 정의하죠. 이제 스탠다드 인풋에서 한 번에 한 글자씩 읽어서 그것을 해석해서 피연산자인지 연산자인지 구분해 놓고 피연산자인 경우에는 문자열에 그 값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랭크와 탭들을 모두 다 제거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while 해서 get 캐릭터에서 하나의 글자를 읽어 드리고요. 그것이 블랭크이거나 혹은 그것이 탭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글자를 읽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갛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가로가 하나 빠진 것 같군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 하나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린 글자는 그것이 피연산자일 경우나 또는 연산자일 경우나 모두 다 어레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를 또한 이 어레이의 첫 번째 글자 0번째 이와 같이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글자 1을 널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C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피연산자인지 연산자인지 구분할 텐데 연산자일 경우에는 즉시 그 연산자를 타입으로 해서 즉 리턴 값으로 해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피연산자인 경우에는 그 이후로 숫자를 구성하는 다른 문자들이 더 읽히게 될 것이죠. 여기서 1번째다, 즉 두 번째죠. 집어넣어주는 이유는 이것이 연산자일 경우에 더 이상 글자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나중에 이게 피연산자일 경우에는 이 위치에 다른 문자들이 덮어쓰게 되겠죠. 자, 이제 읽어드린 C 값이 피연산자인지 연산자인지 봅시다. 그래서 is digit이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그것이 숫자이거나 혹은 not이거나 not은 이제 소수점을 얘기하죠. 소수점이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피연산자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보면 앞에다 not이 붙었고 and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digit도 아니고 dot도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일단 연산자로 가정하게 됩니다. 자, 연산자인 경우에는 이미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피연산자인 경우를 따져봅시다. i를 0으로 초기화한 후에 만약에 들어온 글자가 숫자이다, 10진수 숫자 한 자리다 했을 경우에는 그 뒤로 또 다른 10진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어레이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루프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린 글자가 digit이 동안 계속 읽어드려 가지고 어레이에다 이렇게 채워놓죠. 그래서 처음에 i는 0이지만 플러스 i에 했으니까 1번째부터 채워지게 되죠. 아까 여기 1번째는 0이 들어갔지만은 만약에 여기 0번째에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 다음번에 읽은 거를 또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숫자이면 또 다음번에 읽어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while 루프에서 숫자인 동안은 계속 채워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채우죠. 그래서 숫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엔 숫자 아닌 것마저 이렇게 채워집니다. 어쨌든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숫자가 아니라면 이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때 다시 마지막에 읽은 게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not이다. 그러면 이거는 실수해서 소수점을 의미하게 되죠. 숫자들이 쭉 나오고
다시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 뒤에 또 뭔가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뒤 나오는 글자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get 캐릭터로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레이에도 집어넣죠. 근데 i를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디짓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디짓일 경우에는 제대로 한 거니까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while 루프에서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들도 모두 다 읽어다가 S 어레이에 포함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숫자가 아닌 글자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그 위치에 숫자가 아닌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가 이제 null을 덮어 써가지고 숫자까지만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글자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이 end of file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뭔가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end of file일 경우에는 끝까지 제대로 다 읽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숫자다 하는 값을 넘겨줍니다. 그 값이 뭔지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 일단 number라는 심볼릭 컨스탄트로 이렇게 정합시다. number라는 심볼릭 컨스탄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define 좀 떼어줄까요? number. 그래서 0이라는 문자가 어떤 number라는 거의 대표적인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이해가 쉽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읽은 글자가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 문자는 다음번에 읽을 때 다시 읽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읽어드렸지만 이거는 스탠다드 인풋에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미 읽어드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돌려주는 방법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처리할 것을 우리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글자를 다음번 읽도록 하려면은 onget 캐릭터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스탠다드 인풋에서 읽어드린 것을 다시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줘 가지고 다음번 스탠다드 인풋에서 읽을 때 되돌려줬던 것부터 읽어드리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읽어드렸던 것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버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읽어드렸던 것을 onget 캐릭터, 즉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줄 때 그것을 실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버퍼에다 저장했다가 다음번 get 캐릭터 할 때 그것을 마치 스탠다드 인풋에서 읽어온 양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get 캐릭터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기존의 get 캐릭터 함수를 다른 함수로 한번 포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get 캐릭터 할 때 만약에 버퍼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get 캐릭터를 부르는 함수, 그것이 필요하죠. 그 함수의 이름을 똑같이 get 캐릭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get 캐릭터를 한번 포장함으로써 onget 캐릭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get 캐릭터 해서 가져왔던 글자를 다시 버퍼에다 집어넣는 함수 onget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프로토타입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줄여서 getch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넣고 리턴 값은 get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인티저죠. 그 다음에 ongetch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 리턴 값은 없고요. 여기에 읽었던 것을 다시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주는 양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되돌려줬던 거는 다음번 getch를 부를 때 먼저 리턴하게 되죠. 만약에 중간에 있던 버퍼가 비게 되면 getch는 그제서야 get 캐릭터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get 캐릭터로 불렀던 부분들은 다시 다 getch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서치해서 확실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getch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end of file이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금 읽었던 걸 다음에 읽어야 되니까 ongetch로 해서 넘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탠다드 인풋에서 피연산자 또는 연산자를 구분해서 리턴할 함수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뭐죠? getch하고 ongetch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getch하고 ongetch 함수를 구현하는 파일을 하나 새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buffer.io.c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것을 열면은 앞선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include stdio.h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역시 메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필요하게 되죠. 테스트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컴파일러 디렉티브로 이걸 선택적으로 컴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죠.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와 같이 심볼릭 컨스턴트를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메인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좀 나중에 봅시다. 이와 같은 버퍼드 IO를 처리하려면 스택이 필요하군요. 사실상 이와 같은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을 사용하는 캘큘레이터에도 스택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버퍼드 IO 처리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택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잠시 버퍼드 IO 구현을 중단하고 스택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저장하고 stack.c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stdio.h를 인클루드 하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위한 메인 함수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역시 심볼릭 컨스턴트를 정의하고 시작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의 어레이, 보통 더블 타입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의 어레이 하나하고 그 어레이의 인덱스, 이거는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 SP를 정수로 먼저 정의를 하고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값의 어레이를 더블 타입으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그 크기는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심볼릭 컨스턴트로 10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은 여러가지 연산 과정에서 중간값 또는 입력값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필요한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스택을 구성하는 오퍼레이터, 기본적인 함수는 push하고 pop입니다. 그래서 push의 경우에는 값을 이 어레이에다가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pop의 경우에는 스택에서 하나의 값을 뽑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그 value의 타입, 더블이 되겠고요.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정의되죠. push의 경우에는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즉 여기 인덱스 SP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에다가 넘겨준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집어넣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택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증가가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증가된 위치, 다음 위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어레이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한계가 있죠. 100개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스택 포인터가 맥스밸, 즉 100보다 더 작은 경우에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러죠. 그래서 에러일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이와 같이 주게 됩니다. 스택 풀이라고 그러죠. 스택이 가득 찼다. 그래서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때 넘겨준 값도 같이 찍어주면은 대체 어디서 문제인지가 알겠죠. 이 값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sh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pop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값입니다.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스택 포인터는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값 다음 값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그 스택 포인터를 마이너스 해주죠. 그래서 한 값을 빼가면 그 다음에 또 빼갈 때는 그 이전 값을 또 빼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택 포인터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값을 이제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해주면 이제 되는데, 이때 문제가 또 뭐냐면 스택에 지금 값이 하나도 없을 때 만약에 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건 에러 상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스택에 뭔가 들어있을 때, 즉 스택 포인터가 0보다 클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에러 상태죠. 그래서 역시 프린트 함수를 불러서 에러를 출력하죠. 그래서 스택이 비어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뭔가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쨌든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값은 틀린 값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택을 전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택을 구현한 건데 이 스택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한번 이 함수들을 불러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push에서 1.0 이렇게 됐는데 2.0, 3.0, 4.0 이렇게 4개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 값을 출력해보죠. 4개 값을 팝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로 찍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이렇게 찍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래서 stack.c를 컴파일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푸시팝을 여기 메인 함수에서 불렀으니까 이전에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푸시는 더블 타입의 값을 넘겨주고 리턴 값은 없죠. 그 다음에 팝은 리턴 값이 더블 타입이고요. 넘겨주는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됐나요? 하고 컴파일 해봅시다. gcc -g 디버그 옵션이죠. -o 스택 해서 stat.c 이렇게 컴파일하면 되겠죠. 에러가 있군요. 23번째 라인입니다. 23번째 라인은 더블의 벨인데 여기 몇 개인지를 안 집어넣었군요. 아까 그래서 맥스 벨만큼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됐군요. 자, 이제 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1, 2, 3, 4로 집어넣는데 팝하니까 거꾸로 4, 3, 2, 1 이렇게 나오나요? 제대로 동작하죠. 저기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스택이 작을 때 스택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어떻게 나나 봅시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스택이 작은데 더 많이 넣으려고 할 때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고요. 스택이 비어있는데 팝하려고 하면은 언더플로우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100개인데 이거를 3개로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가 나겠죠. 자, 그럼 스택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 컴파일을 안 했군요. 컴파일을 먼저 하고 자,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네 번째 값을 넣으려고 할 때 4를 집어넣을 때 4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여기 스택 풀 에러가 났죠. 그 다음에 팝을 이제 4번 이렇게 하는데 이 4번 중에 이제 3번은 성공을 했고 마지막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거를 풀 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나고 그때 0을 리턴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작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정리하죠. 그래서 맥스벨은 그대로 놓고 이 테스트 하기 위한 메인 함수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태스크 디파인을 이렇게 커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가 되겠죠. 저장됐으니까 컴파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게 오브젝트 형태로 컴파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g는 똑같은데 -c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ck.c 이렇게 컴파일 하면은 여기 stack.c 외에 stack.o라는 파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게 오브젝트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푸시팝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링크 시켜버리면 되겠죠.